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차 31번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중 점성계수의 차원은 어느 것인가? 자, 점성계수의 차원. 자, 상책은 단위를 외우는 거죠. 단위를 외우는 건데, 단위를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면 유도라도 해야 돼요. 자, 일단 점성계수의 단위는 파스칼 세크. 자,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자, 파스칼 세크는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뉴턴 파스칼 곱하기 세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뉴턴이 힘 F죠. F는 MA. 자, 얘가 질량, 얘가 중력 가속도. M은 킬로그램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즉 F 이 뉴턴 자리에 이 단위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뉴턴 대신 킬로그램, 그 다음에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세크 제곱, 이게 뉴턴이고요. 분자에 다시 한번 세크, 분모에 미터 제곱. 자, 이렇게 MKS 단위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하나 남고 지워지고 남는 거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MKS 단위를 차원으로 바꿔주면, 자, 이 질량 킬로그램은 매스죠. 매스.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얘 미터 길이죠. 랭스. 근데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즉 L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L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시간 세크, 그건 타임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타임에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 이게 차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외웠다라면, 공식을 외웠다라면 이렇게 해서 뭐 공식을 외우든 차라리 그냥 뭐 차원까지 통째로 외우든, 차원을 통째로 외우면 더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 안 됐을 때는 유도라도 해야 된다. 이 유도하는 거, 점성계수를 유도하는 건 우리 전다 능력에서 유도를 하죠. 전다 능력 타우는 뮤 dy분의 du, 이 식이 있었어요. 자, 전다 능력의 단위는 뭐예요? 압력의 단위하고 똑같죠. 이거고요. 그리고 얘 미터 퍼 세크고요. 얘 미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점성계수를 빼보면 넘어가니까 타우 곱하기 du가 밑으로 가죠. d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었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얘가 분자는 미터, 분모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1이니까 얘 지워지고 세크가 위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얘는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뉴턴 미터 제곱 퍼 곱하기 세크, 이거 남죠. 그게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파스칼 세크, 여기가 파스칼 곱하기 세크 이거예요. 그걸 안다라면, 공식 의 단위를 안다라면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차원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입니다. 32번. 20도씨 이산화탄소 소화액체가 최적 4m 삼성의 용기에 들어있다. 용기 내 압력이 1메가파스칼일 때 이산화탄소 소화액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그리고서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를 줬어요. 자, 일반 기체 상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어떤 기체의 기체 상수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기체 상수라고 그랬죠? 특별 기체 상수가 된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암기를 했어요. PV는 nRT 에서 이 n은 몰수죠. 몰수를 어떻게 구한다? n분의 w로 구한다 해가지고 이걸 대입을 하면 PV는 n분의 WRT. 자, 여기에서 이 쓰고 있는 이 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라고 했어요. 일반 기체상수 범용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PV는 R이 이쪽으로 가고 W를 D로 보내면 n분의 R, W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 일반 기체상수를 자기 분자량으로 나눈 값,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특별기체상수라고 했죠. n분의 R, 이거를 특별기체상수라고 해가지고 이 분자량은 뭐예요? 각각 그 기체의 분자량이죠. 기체의 분자량으로 일반 기체상수를 나눠준 거.
원래 일반 기체상수는 이 단위를 쓸 때 지금 기체상수의 단위가 이 단위죠. 이 줄, 킬로그램, K를 쓸 때 켈빈을 쓸 때 기체상수가 얼마예요? 8314죠. 얘가 8314예요. 그거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인 44로 나눠준 거, 그것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89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거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 n분의 r 여기에다가 이 특별 기체상수를 대입을 하면 PV는 특별 기체상수 W 알바 T 이렇게 W 알바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로 외우고 있죠. PV는 W RT. 그냥 이 R은 그냥 R로도 씁니다. 알바를 꼭 붙여주지는 않고 그냥 R로도 써요. 우리 원론에서는 이 식을 더 많이 쓰고 이상기체, 이 기체 상수를 일반 기체 상수를 많이 주고 우리 유체 역학에 오면 특별 기체 상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식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거는 이산화탄소의 특별 기체 상수를 주었기 때문에 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P가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은 1메가파스칼이네요. 메가파스칼. 여기 단위가 뭐죠? 여기 얘를 봐야죠. 얘가 주울이면 얘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즉 파스칼이죠. 파스칼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킬로주울이면 얘도 킬로파스칼, 얘가 메가주울이면 얘 메가파스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주울이니까 얘를 파스칼로 바꿔줄게요. 1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 파스칼, 여기다 곱하기 PV, V는 4m 3승, PV는 W 얼마죠? W 지금 우리가 구해줘. W 곱하기 R, 알바 지금 189 곱하기 T, 절대온도 20도씨니까 273 플러스 20 해가지고 얘를 구하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72.2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압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률은 최적탄성계수의 역수이다. 자, 우리 압축률보다는 최적탄성계수를 더 많이 하죠. 최적탄성계수 K는 여기 최적 변화율, 여기 원래 기준 최적이 있었고 최적 변화량이 있죠. 거기에다가 얘네는 줄어들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해줘서 개수를 맞춘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걸 최적 변화율이라고 하고 최적 변화율에 대한 압력 변화량, 이거를 최적 탄성 계수라고 하고,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는 파스칼이죠. 압력 단위하고 똑같아요. 즉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축률 베타로 표현하고요. 베타는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역수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 분모가 밑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분자가 위로 가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파스칼이니까 뒤집히니까 파스칼분의 1 뭐 이런 단위가 되겠죠. 그럼 즉 얘를 뒤집는 거죠. 미터 제곱 퍼 뉴턴, 이런 단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수이다 맞고요. 압축률의 단위는 압력 단위인 파스칼이다. 이건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고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틀렸죠. 한번 다 확인을 해보면 밀도와 압축률의 곱,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일단 압축률이 단위가 이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미터 제곱 퍼 뉴턴, 이게 압축률이에요. 그리고 밀도의 곱, 여기다 곱하기 밀도를 한번 해보면 밀도를 이 FLT로 나타내면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 이거죠. 밀도의 단위. 여기에서 뉴턴 지워지고 얘 두 개 지워지면 남는 거 세크 제곱 미터 제곱 V 제곱분의 1이네요. 속도의 제곱이 뒤집힌 거네요. 자, 그렇고 이것이 여기죠. 밀도와 압축률의 곱은 압력에 대한 밀도 변화율, 압력에 대한이니까 압력이 밑에 들어가는 거죠. 압력이 뉴턴 퍼 미터 제곱, 압력에 대한 밀도 변화율, 밀도죠. 밀도 똑같이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 자, 이것이 같은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 뉴턴 미터 4승, 예, 뉴턴 세크 제곱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뉴턴 예, 두 개 지워지니까 세크 제곱 미터 제곱. 맞네요. 똑같네. 자, 똑같다는 얘기죠. 4번. 압축률이 크다는 것은
압력 변화를 가할 때 압축하기 쉽다라는 거다. 그렇습니다. 압축률이 큰 건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죠. 압축 변화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최적 탄성 계수가 크다라는 건 팽창하는 그 힘이 크다. 그런 개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거 2번이 틀렸습니다. 34번. 밸브가 장치된 지름 10cm 원관에 비중 0.8인 유체가 2m/s의 평균 속도로 흐르고 있다. 밸브 전후의 압력차가 4kPa일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는 얼마인가? 그리고 관마찰 계수를 줬어요. 관마찰 계수를 줬다라는 건 관마찰 계수 들어가는 식이 달시식 밖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달시식 밖에 없죠. 달시식 마찰 손실은 F D분의 L E지분의 V자승. 자, 이게 원래 이 식은 어디에서? 직관에서 사용하는 식이죠. 직관에서 사용하는 식인데 지금처럼 이 밸브나 또는 어떤 손실이 있는 그런 관들, 부속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L이 등가 길이죠. 등가 길이. 직관으로 환산했을 때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압력차, 이 압력차가 즉 손실이죠. 손실이니까 자 H는 감마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감마는 물이 아니죠. 물이 아니야. 얘야. 비중이 S가 0.8인. 자, S는 감마 워터분의 감마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감마는 S 감마 워터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먼저 구해보면 얘가 S 0.8 곱하기 감마 워터. 자, 여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P가 지금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도 감마 워터 9.8 킬로뉴턴 퍼 미터 3승 이걸로 맞춰줄게요. 자, 얘가 물의 비중량입니다. 감마 워터. 그리고 얘가 비중이고, 그리고 압력은 4kPa 4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걸로 이렇게 맞춰줘 보면 계산하면 나오죠. 자, 일단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0.5나미터가 나왔나요? 0.51m. 자,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등가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에다가 0.51 여기가 원래 단위가 미터니까 곱하기 F 0.02 곱하기 D 지름 10cm니까 0.1m가 되겠죠. 그 다음에 L이 우리가 구할 거고요. 곱하기 2 곱하기 9.8 곱하기 V가 평균 속도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기를 쳐서 L2를 구해봅니다. 등가 길이가 되겠죠. 길이를 구해보면 12.49, 12.5 정도가 나옵니다. 자, 35번. 그림과 같이 물이 수조에 연결된 원형 파이프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수조에서 구멍을 뚫고 이쪽 파이프를 하나 뚫었죠. 그랬을 때 수면과 파이프의 출구 사이에 총 손실 수도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서 손실 수도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200mm, 0.2m 정도가 발생을 했네요. 이때 파이프에서 방출료량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Q를 구하라 라는 거네요. 여기서 Q를 구하려면 여기 D를 줬으니까 A는 구할 수가 있고 Q는 A, V에서 V2, A2, V2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V2를 어디서 구해요? 베르누이로 구해야죠. 자, 여기를 2지점, 여기를 1지점이라고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자,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에다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 손실만큼 어디에? 우변에 이쪽에다가 손실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10이었는데 자, 여기에 에너지가 10이었는데 여기에 가니까 에너지가 몇이 되더라? 8이 되더라. 그럼 손실은 이쪽에 플러스를 2를 해줘야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손실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계산을 하고 다시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면에서의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는 이쪽에서 분출되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작더라는 거죠. V1은 V2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더라. 즉 V1은 0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0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은 P1 대기압이죠. 여기에서 압력도 P2 둘 다 대기압입니다. 여기서 대기압은 0으로 보고
명으로 안부대로 서로 같으면 넘어가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P1은 P2고 얘네는 0으로 봅니다. 압력을 계기압이 0인 상태죠. 대기압은 0인 상태다. 자, 그래가지고 식을 한번 정리하면 얘 0이 되고요. 얘하고 지워지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Z1은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HL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 넣어볼까요? 자, 여기 Z1 여기가 Z1이 되고 여기가 Z2가 되죠. 자, Z1은 여기보다 5m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럼 5가 되고요. 2 곱하기 9.8 V2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플러스 Z2 0이죠. 기준면이니까 플러스 HL이 아까 0.2m 손실 0.2m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니까 5 빼기 0.2 거기에다 곱하기 2 곱하기 9.8 이것이 V2의 제곱이 되죠. 그럼 V2는 루트 얘네들 한 거를 넣으면 V2가 나오게 되겠죠. V2를 구해보면 V2 값이 9.70이 되네요. V2가 9.70 m/s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V2를 구했으니까 다 구한 거죠. 여기에서 유량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는 AV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여기에서 직경이 20cm네요. 자, 20cm 하나 둘 가니까 0.2m죠. 0.2의 제곱 곱하기 V2가 9.7 해가지고 계산기를 때려보면 바로 0.35 정도가 나옵니다. 0.305네요. 0.305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36번 유체의 흐름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베르누이 방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얘가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는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비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자, 이 베르누이 방정식 이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 어떤 때예요? 유, 정, 마, 비. 유선을 따르는 운동이다. 정상유이다. 마찰 손실이 없다. 비압축성이다. 이럴 때 자, 정확히 성립이 되고요. 마찰이 있으면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비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정상유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동일 유선상이어야 돼요. 틀렸어요. 세 번째, 흐름 유체의 마찰 효과가 충분히 고려된다. 마찰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 마찰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의 합이 일정하다. 자, 그렇죠? 저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 자, 그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자, 37번. 유체의 흐름 중 난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관 내부의 유동에서 레이놀드수가 약 4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레이놀드수가 2100보다 작으면 이건 측류라고 했어요. 레이놀드수가 4000 이상이면 이게 난류죠. 2100에서 4000 사이를 천이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맞는 얘기죠. 유체의 각 입자간 불규칙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측류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데 난류는 알 수가 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것도 맞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자의 입자가 갖는 관성력이 입자에 적용하는 점성력에 비하여 매우 크다. 자, 이게 난류냐 측류냐를 구분하는 건 레이놀드수였어요. 레이놀드수를 어떻게 구했어요? 알리는 뮤분의 로 VD 이렇게 구했죠. 여기에서 그 유체의 밀도 똑같은 유체니까 밀도가 같고 똑같은 관을 쓸 때 그때 속도와 점성의 관계를 보면 이때 얘네 일정하다고 하면 V와 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난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4000 이상 엄청나게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 여기서 이 속도가 커져야 되는 거죠. 점성은 작아지고 속도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속도는 관성력이고 이 점성계수는 점성력이죠. 속도,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해 상당히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해 상당히 크다. 맞네요. 그리고 4번. 원관 내 완전 발달 유동에서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의
여기 2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이다. 자, 이거는 원관에서 속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속도가 중앙에서 최대고 갈수록 작아지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자, 측류에서 평균 속도 V는 2분의 1, 여기가 VM이면 VM이 된다. 이건 측류예요. 측류에서의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반 정도이다. 자, 그건 측류에서의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8번.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는 588, 수중에서 무게는 98이었다. 이 물체의 최적과 비중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런 통 속에다 물이 꽉 차게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물이 꽉 차게 들어있는데 이 속에다가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어요. 그 물체를 그냥 우리 돌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물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와 똑같은 부피만큼 무엇이 올라가요? 물이 올라가죠. 물이 이렇게 해서 넘칠 거예요. 얼만큼이에요? 똑같은 이만큼. 똑같나요? 이만큼의 물이 넘칠 겁니다. 여기는 물이고 얘는 돌이다 라고 해보면 돌과 물의 부피는 같겠죠. 여기에 얘의 비중량을 감마 1, 얘의 부피를 V1, 그리고 물의 비중량을 감마 2, 물의 부피를 V2 라고 해보면 V1은 V2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돌이 물속에 들어간 만큼 물이 나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물이 나간 거의 무게가 무엇이 된다? 부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건 부력 FB는 여기에서 감마2 V2 이것이 부력이 된다. 어떤 물체를 물에 담궜을 때 그 담근 만큼 물이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거, 그 양의 무게, 그게 부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마2는 얘죠. 물이니까 9800 곱하기 V2는 모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V2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력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부력은 공기 중에서는 588이고 물속에서는 98이야. 그 차만큼이 물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588 마이너스 98이 곧 부력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V2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V2를 구해보면 V2가 0.05라는 얘기죠. 0.05m 3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물의 최적을 우리는 구했지만 물의 최적이 곧 이 돌의 최적이다. 그래서 이 최적은 돌의 최적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돌의 비중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자, 이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자중, 스스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무게 FG 그래티비라고 하면 얘는 감마 1 V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공기 중에서 얼마나 얘기예요? 588이죠. 588이에요. 그것이 감마 1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얘 거에 비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거 감마 1을 구해야 되는데 감마 1은 이 비중에서 S1은 감마 워터분의 감마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감마 1은 S1 감마 워터 S1 곱하기 감마 워터 곱하기 V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에서 588은 S1은 우리가 구할 거고 감마 워터는 9800이고 V1은 V2하고 같으니까 0.05죠. 그래서 S1을 구할 수가 있다. S1을 구해보니까 1.2가 나왔네요. 1.2 0.05에 1.2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9번 유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 손실이 실제 유체는 생기죠. 틀렸어. 이상 유체가 마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자, 이상 유체는 마찰 손실이 없고 비압축성이다. 이것 정도는 암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찰 손실이 생기면 그거는 실제 유체예요. 마찰 손실이 생기면 실제 유체고 마찰 손실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 유체가 되죠. 이상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한 유체이다. 자, 밀도라는 건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자, 이게 밀도죠. 밀도의 단위죠. 그랬을 때 압축을 해가지고 크게 압력을 하면 얘가 부피, 최적이 변하죠. 최적이 변하면
최적이 변하면 이상유체예요? 이상유체가 아니죠. 이상유체는 비압축성이잖아. 아무리 압축을 해도 최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비압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유체가 아니죠.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질량이 변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밀도가 이 최적이 변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유체에서는 변한다고 하면 그거는 실제유체가 됩니다. 3번.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이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압축성 유체는 압력을 가하면 풍선에 압력을 가하면 풍선이 줄어들죠. 그게 실제 유체입니다. 압축성 유체.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밀도 변화가 없으며 밀도 변화가 없다. 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건 비압축성 유체네요. 자, 비압축성. 여기는 비압축성이에요. 그리고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도 없어야죠. 마찰 손실도 없어야 되는데 마찰 손실 많이 있다?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거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40번. 그림에서 물과 기름의 표면은 대기에 개방되어 있고 표면의 높이가 같을 때 H는 약 얼마인가? 기름의 비중 0.8, 액체 A의 비중 1.6 뭐 이렇게 주었네요. 여기에서 자, 이런 그림을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죠. 자, 이쪽 여기 물이 이렇게 반이 일단 나눠져 있다고 여기는 뚫려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지점 한 지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지점 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 지점을 A점, 이 지점을 B점이라고 해봐요. 여기에서 압력을 PA, 여기에서 압력을 PB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PA하고 PB는 압력이 같겠죠. 같은 높이잖아 지금. 당연히 같아요. 같더라 라고 하고 이 물의 비중을 S1 그리고 비중량을 감마1 이렇게 하고 여기 높이를 H1 그리고 얘는 그냥 H라고 했으니까 AH 같은 애요. 그리고 여기를 H3 뭐 이렇게 할까요? H2라고 할까요? H2 이 액체의 비중량을 감마2 또는 비중은 S2 그리고 기름은 감마3 기름의 비중량은 감마3 비중은 S3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일단 PA를 한번 구해보면 PA는 물이 누르는 거하고 이 액체 A가 누르는 거하고 두 개를 합한 값이죠. 물의 무게 감마1 H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액체의 무게 감마2죠. 감마2 높이는 그냥 여기는 H라고 줬으니까 H라고 해요. H. 자, 이게 PA 값이에요. 그럼 PB는 여기 기름이 누르는 거하고 액체가 누르는 거하고의 합이 되겠네요. 기름이 누르는 거는 감마3 H3 플러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액체 A가 누르는 거 감마2 이게 H3가 아니라 여기 H죠. 그냥 위에가 기름 여기 거 H죠. H 그리고 감마2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H3라고 H2라고 했나요? 우리 교재 H2라고 해봤어요. H2 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마1은 S1 감마워터죠. 자 똑같이 바꿔봅니다. S1 감마워터 H1 H 소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플러스 감마2는 S2 감마워터 H 그리고 얘는 감마3는 S3 감마워터 H 플러스 얘는 S2 감마워터 H2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PB하고 PA는 같잖아요. 같다라는 건 즉 얘하고 둘이 같다라는 얘기죠. 둘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보면 지금 여기에서 S1이 얼마예요? S1 문제에서 주고 있죠. 여기에서 물과 기름의 높이가 갈 때 기름의 비중 S3는 0.8 그리고 물은 비중이 1이죠. 당연히. 그리고 얘 비중이 1.6 S2가 1.6이네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S1은 1이에요. 1 곱하기 감마워터 9,800 곱하기 H1 1.5죠. 여기 1.5 그리고 플러스 S2는 여기에요. 얘 1.6이었어요. 1.6
곱하기 감마와터 9800 감마와터 다 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넣고 할게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H 이것이 같다. 뭐하고 얘하고 S3 0.8이죠? 0.8 곱하기 9800 곱하기 H는 그냥 H죠. 플러스 그 밑에 S2는 1.6 곱하기 감마와터 9800 곱하기 H2는 1.5 그대로 이렇게 되죠. 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7840H H 쪽으로 몰아서 7840H는 8820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H를 구해보면 H는 1.125m 1.125m가 되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약간 새로운 문제들도 제법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존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꽈락은 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필수 암기 할 식들 꼭 암기를 하고 그 암기가 잘 돼서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약간의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데 일단 처음 이거를 접하면 쉽지 않죠. 쉽진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올려보자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